자, 이제 명제 2부인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절대 부등식 얘기하면 끝나.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위에 동그라미를 하자.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역을 만들었을 때 Q이면 P이다가 되잖아.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역은 거짓이라고 하자. 이때 우리가 P를 무슨 조건으로 부르지? P를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불렀었지. 그래서 이제 집합 관계로 보면 돼. 작은 집합 이런 관계일 때 P가 작은 집합이고 Q가 큰 집합일 때 작은 쪽이 충분이고 큰 쪽이 필요라는 거. 선생님 사자성어 만들었잖아. 작은 쪽이 충분이고 큰 쪽이 필요다라고 해서 작은 집합이 충분, 큰 집합이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둘이 같으면 어떻게 돼? P에서 Q로 가는 것도 참, Q에서 P로 가는 것도 참이면은 그냥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보기 문제들은 범위로서 누가 더 큰지를 잘 따져가면 되는데 문제를 풀면 되겠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제로 풀자 바로. P가 주인공이 P야. P가 충분인지 필요인지 필요 충분인지 찾으래. 같은 말 찾기를 잘하면 돼. 같은 말. 그러니까 1번에 있는 조건이랑 같은 말은 이건 뭐랑 같은 말이 돼? x가 y이거나 or y가 z가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같으면 되잖아. x 2, 2, x, y, z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은 다 같을 필요 없잖아. 이거이거나 1, 3, 3이거나. 그치? 근데 그러다 보면은 2, 2, 2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거짓,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 참. 그럼 P랑 Q가 있을 때 Q에서 P로 들어가는 게 참. 큰 쪽이 필요 조건이잖아. 얘는 필요 조건이네. P는 필요 조건. 이런 식으로 찾는 거지. 자, X제곱과 Y제곱이 모두 0이 된다면 X가 0이고 Y가 0이야. 둘 다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P이면 Q이다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건 참이지만 이거는 거짓인 거야. 그래서 P는 작은 집합이야. 충분 조건이고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 조건까지. 더해서 유리수가 되면 XY는 모두 유리수다. 더해서 유리수 되는 거는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2도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가는 건 되고 오는 것만 돼. 자, 화살을 맞았어. P를 흘리겠지. 그래서 P는 필요 조건입니다. 자, 이게 PQ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화살이야. 화살이 진짜로 갔잖아? 이건 안 갔잖아? 화살 맞은 건 P잖아? 얘가 P를 흘리겠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얘는 총을 쐈지? 그래서 충분 조건이야. 화살이 아니라 총이구나. 그럼 여기서 옳은 거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좀 빨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1번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체크하자. 시간이 없으니까. 561번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걸 물어보네. 가는 거 맞고 오는 거 틀려요. 그래서 P는 화살을 쐈네요. 충분 조건이고 이거는 A와 B가 모두 0인 거니까 모두 0이면 곱해서 0 되고 이쪽으로 오는 거는 거짓이지. 이것도 충분 조건이고 A, B가 같으면은 곱이 같겠지만 A, C와 B, C가 같겠지만 어휴씨 이거 지우면서 가야 되겠다. 자리가 너무 좁다. 근데 잠깐만 지우개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자, A에서 B로 가는 거는
참이지만 A, C가 B, C랑 같다고 해서 무조건 같진 않아. C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것도 충분 조건이야. 아이고 지우개가 나와버렸네. 충분 조건이고 A가 B에 들어가거나 A가 C에 들어가면 A는 A 합집합 B에 들어가지. 근데 A가 B 합집합 C에 들어가지. 근데 B, C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A는 B 합집합 C에 들어가긴 하지만 A가 B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혹은 A가 C에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되지. 충분 조건이야. 근데 A, B가 절대값 A, B랑 같다는 건 A, B가 0 이상이라는 뜻이거든. 곱해서 0 이상이면 둘 다 양수라고 볼 수 없어. 0, 0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볼 수 없어. 가는 건 안 돼. 근데 오는 건 둘 다 양수면 곱은 0보다 큰 게 맞아. 이렇게 들어가세요. 진리 집합을 이용한 비례. 선생님 지금 다 뭐 집합으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서로 필충이겠네. x는 3, x는 3. 진리 집합이 3이라는 해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필충이고 2번은 x는 1밖에 없고 얘는 1, 2가 있으니까 충분이고 이게 더 위가 더 크네? 이건 필요 조건이네. 범위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범위로. 그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0부터 2까지면 이렇게 되잖아. 자,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찾아라. 여기 밑에 문제들도 풀어보시고 특히 여기서 루트 m이 무리수라 했거든. 자, 이거랑 필충인 걸 찾으라는 얘기는 이거랑 같은 말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같은 말이야. A와 B가 모두 0 돼야 돼. 이것도 같은 말이야. 이것도 A와 B가 모두 0 돼야 돼. 이거 혹시 왜 0되나 궁금한 친구들을 위하여 잠깐 정리를 하면은 이거잖아. 그럼 제곱의 합이 0 되려면은 B가 0 돼야 될 거 아니야? B가 0이면은 A가 B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A가 2분의 B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도 0이 될 수밖에 없어. 0, 0일 때만 가능해. 허수 단위는 실수 체계가 아니죠. 근데 A, B가 실수여야 되는 거니까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된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A가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루트 2, B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0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는 범위 만들어서 필충되도록 하는 거 찾는 거거든. 여기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보면은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이렇게 있잖아. 근데 Q가 2-A보다는 크거나 같고 2 플러스 A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근데 P가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면은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가능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게 돼. 오늘 범위 찾는 거고. 자, 필요 조건이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 다음 마플 4는 요 조건이 무슨 조건이 되도록 충분 조건이 돼야 된대.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거를 P라고 보고 이걸 Q라고 보는 거야. 지금 P면 Q로 가는 게 충분 조건이면 이렇게 되는 게 참이란 얘기잖아. 그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 얘가 참이면은 대우도 참이는 거니까 나 Q이면 나 P도 참이겠네. 즉 X가 얼마면 1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는 0이다. 1 집어넣어서 0 되면 돼요. A는 마삼이다. 이거는 부호 찾는 건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x가 8보다 작다가 되거든. 여기 진리집합이. 그러니까 뭐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인 거니까 범위 그려서 마이너스 1 포함하고 8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은 A-8이랑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제 등호의 관계인데 등호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건데 P는 마이너스 1을 포함을 해. 근데 Q는 A-8이 끝점인데
a-8을 마이너스 1에 가지고 오게 되면 얘가 여기 오게 되면 q는 마이너스 1을 포함 안 해. q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하려면 a-8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근데 a 플러스 3은 8에 와도 상관이 없어. 그치? 이렇게 찾아갈 수 있고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집합관계 찾는 건데 그냥 P이면 뭐이다가 낙Q이다가 충분 조건이면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갔다는 거잖아. 그럼 P가 Q의 바깥에 있다고 두고 그래프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서 찾아가면 돼. 옳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P에서 Q를 빼봤자 그대로 P 되겠지? 이렇게 찾아가고 밑에 문제들도 풀어봅니다. 특히 이제 여기 마지막 파트를 잠깐 보면은 요게 얘가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되었다는 얘기는 얘도 공집합이고 요것도 공집합이란 얘기야. 공집합끼리 합을 해야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럼 R이 어디 속해 있다? P에 속해 있고 P는 어디 속해 있다? Q에 속해 있다. R, P, Q 요 모양이잖아. 그러면 R이 Q로 가는 건 R 집합이 Q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충분 조건이다. R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랑 3단 논법이 있는데 이거 기차 연결하는 거야. 이게 참이면은 R이 P로 가는 게 참인 거니까 R이 P로 가고 P가 어디로 가서 낙Q로 가서 R은 어디로 간다? 낙Q로 간다. 자, R이 낙Q로 가기 위한 충분 조건 맞죠? 3단 논법 다 배웠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나P는 P가 낙Q로 가는 게 참이면 얘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인 거지. 나머지는 단원 종합 문제들이 있는데 좀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면 P는 A랑 A도 0, B도 0이란 얘기야. 이거는 A랑 B랑 반드시 같다는 얘기고 이거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랑 같다라는 개념에서 오는데 그럼 A가 B이거나 A는 마이너스 B여야 되거든? 그럼 A가 B랑 같다면 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B랑 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B가 0이거나 A가 0이 돼. 그럼 이건 A가 0 또는 B가 0입니다. 이런 뜻이야. 이게 같은 말 찾아놓고 문제 푸는 거야. 터프인가? 근데 599번은 왜 터프지? 모르겠네. 여기 있는 문제들은 꼭 풀어보세요. 여기 있는 문제들 다 풀고 저한테 질문해야 돼요. 여기까지. 자, 절대부등식. 그 절대부등식은 자, 지금부터 절대부등식 설명을 할게. 절대부등식이 이제 파트가 증명 파트로 넘어갔는데 증명은 이 용어 세 개는 알아야 돼. 정의가 뭔지, 증명이 뭔지, 정리가 뭔지. 여기서 우리 증명을 아는 건데 정의는 단어가 가진 이름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삼각형 이러면 정이 바를 정자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바르다, 모든 게 똑같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세 변이 똑같은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 요게 정의야. 그러면 정삼각형이 갖는 성질 중에 세 내각의 크기가 똑같다 있잖아. 그건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정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참인 성질을 정리라고 해. 참인 성질을 뭐라고 한다? 정리라고 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이 등변, 두 개의 변이 같다잖아.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이름의 뜻인 거고 이게 참인 성질이야. 이등변 삼각형의 참인 성질. 그 정리는 증명이 된 거야.
참으로 증명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어. 증명은 참임을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해. 자, 그러면 두 홀수의 합은 짝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한 증명들은 좀 넘어갈게. 자, 그럼 이제 증명법 중에서 두 개의 증명법을 배울 거야. 대호법이랑 귀류법을 배울 건데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고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거든. 대호법이랑 귀류법은 이 간접 증명법에 속해. 여기 적혀 있지. 그러니까 애둘러서 얘기하는 증명을 간접 증명이다라고 보면 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거랑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호법은 뭐냐? 우리 대호가 참이잖아. 그래서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대호가 참임을 밝히는 방법. 대호가 참이 되었으니 명제도 참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대호법이고, 귀류법은 명제가 참인데 명제가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럼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야. 결론 파트를 부정을 했더니 참인 명제에서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 발생하게 된 거지. 따라서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면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을 의미해. 자, 지금 방법은 대우법인데 대우법이 이 명제에 대한 대우 알잖아.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다 라는 거잖아. 얘를 증명을 하면 n을 어떤 홀수 이렇게 두는 거야. k를 자연수라고 할 때 n을 제곱을 하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럼 이걸 이제 홀수라는 걸 보이면 2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2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2로 나눠 본다는 거지. 나머지가 1이 남았지. 그래서 n제곱이 홀수인 걸 보였지. n이 홀수일 때 n제곱이 홀수가 되었잖아. 대우가 참이 되었다. 이렇게 적자. n제곱이 홀수야.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가면 돼.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의미한다. 이건 건너뛸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어떤 수가 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거 대우로 가면 n이 뭐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문장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거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k는 자연수 이렇게 두고 n이 3k-1이면 n제곱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잖아.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 1인 걸 보였고 보통 1번 따옴표, 2번 따옴표 이렇게 적어요. n이 3k-2가 되면 n제곱이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니까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하고 나머지가 1이 나왔잖아. 그래서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닌 걸 보인 거야. 아니다. 따라서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 되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한다 했었잖아.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됨을 보이는 건데 자, 쌤 이걸로 보여줄게. 이게 어디가 결론이고 어디가 지금 그거야. 가정이야. 이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지.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면 A와 B가 모두 짝수인 것은 아니다는 것의 부정은 A와 B가 모두 짝수다라는 거야. 그럼 A도 짝수고 B도 이제 증명이 A도 짝수고 B도 짝수라고 하자. K와 L은 자연수야. 이렇게 두면 A와 B, 2가
A와 B의 약수이므로 공약수이므로 A, B가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하게 된 거지. 따라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돼. 따라서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증명법인데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과정들이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대우를 말하면은 이것에 대한 대우가 뭐겠어. 자, 바로 이어서 할게.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0이 아니다잖아. 그치?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B 제곱이 0보다 커서 A와 B의 제곱의 합은 0보다 크다. 따라서 0이 아니게 됐잖아.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본 거고 나머지 문제 빈칸도 한번 채워보시고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에 대한 증명을 귀류법을 하면 루트 2는 유리수다 라고 두면 되고 자 유리수라고 하자. 결론을 부정한 거야. 왜 결론이야? 결론을 부정했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유리수는 분수 표현이 가능한 숫자잖아. 서로소다라고 두면 루트 2p가 q인 거니까 제곱하면 2p 제곱이 q 제곱이고 q 제곱이 짝수가 되었으니까 q도 짝수가 된 거지. 그럼 짝수인 숫자는 어떻게 둘 수 있어? 짝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잖아. 요거를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해주면 2p 제곱이 4k 제곱이 돼서 p 제곱은 2k 제곱이 되게 되고 p 제곱이 짝수이므로 p도 짝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p와 q가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하게 된 거지. 따라서 명제가 참이다. 여기서 아까 쌤이 PQ는 서로서로 했잖아. 근데 서로서 아니잖아. P도 짝수고 Q도 짝수면 서로서가 아니니까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이 됐고 따라서 명제는 참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절대 부등식을 증명할 건데 부등식은 크게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이 있어.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의미하거든. 이거는 이제 옛날에 다 배웠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으로 만들기 위해선 부등식의 기본 성질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은 부등식을 증명할 때 기본 성질들을 사용하는데 절대값이 쉬운 건 안 쉬운 것보다 더 낫다. 그 다음에 절대값 쉬워서 제곱하면 그냥 제곱하는 것 같다. 그리고 따로따로 절대값 쉬운 게 전체 절대값과 같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곱의 합은 아까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절대값 0 이상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스야, 소스. 요거 가지고 부등식을 증명할 건데 기억, 말도 안 되죠. 기억은 왜 말이 안 돼요? A와 B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지? 제곱의 합이 0이면 A, B는 0이다. 맞는 말이고 A 빼기 B가 음수면 A가 B보다 작다는 얘기인데 부호가 다르잖아. 그럼 음수, 양수겠지? 디귿도 맞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 부등식을 증명하는 툴이 있어요. 툴이 뭐냐면 차를 이용하거나 제곱차를 이용하는 방식이야. 차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큰 걸 보이기 위해서 A 빼기 B가 0보다 큰 걸 보이는 거지. A가 B보다 큰 걸 보이기 위해서 A 제곱에서 B 제곱을 빼서 0보다 큰 걸 보이는 방식이 또 있어.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주로 1번, 2번을 제일 많이 쓰고 이게 제곱차지. 이게 차를 이용하는 증명법이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걸 보기 위해서 빼보겠다는 거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걸 위해서 제곱해서 빼보겠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 걸 쓰려면 조건이 있어. A와 B가 모두 0 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해.
자, 그래서 뭐 b를 이용하는 방법도 같이 소개할게요. b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b는 a가 b보다 큰 거를 보이기 위해서 b분의 a가 1보다 큰 걸 보이는 방법이 있어. 그럼 이거는 a와 b가 양수 조건에서 쓸 수 있어. 0이 안 돼, 이거는. 아, 그리고 얘는 이제 주로 어떤 문제에서 많이 쓰냐면 근호를 포함하거나 절대값을 포함한 경우에 많이 써. 지금 보면은 1번에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클 때 a, b를 대소 비교하랬잖아. 그럼 a에서 b를 빼볼게. 그럼 ab 빼기 a 빼기 b 더하기 1이 되겠지? 이게 a 빼기 1이랑 b 빼기 1이 되는데 a와 b가 모두 다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양수지. 그럼 a 빼기 b가 양수인 거니까 a는 누구보다? b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밑에도 마찬가지야. a, b 요거가 성립함을 보이려면 a, b 더하기 cd에서 a, d 빼기 b, c를 빼보는 거야. 그럼 a로 묶었을 때 b 빼기 d가 되고 c로 묶었을 때 d 빼기 b가 되는데 a 빼기 c가 b 빼기 d랑 묶이면 a가 c보다 크니까 양수, b가 d보다 크니까 양수. 그래서 차가 양수잖아. 그럼 ab 더하기 cd는 누구보다? ad 더하기 bc보다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얘도 어떻게 증명한다? 차를 이용한다.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뺀 게 차가 처음부터 부등호 넣지 마. 이거 부등호 넣는 거 아니야. 부등호를 보이는 게 증명이야. 이렇게 뺐을 때 뺀 게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제곱이 됐잖아. 그럼 얘는 0 이상이지.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이게 0 된다. 이렇게 본다고 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다음. 이거는 절대값 있고 루트 있잖아. 그러면 a 제곱에서 b 제곱을 빼볼게. 앞에 거를 제곱한 거에서 뒤에 거를 제곱한 거를 빼봤더니 이걸 계산하면은 a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b 제곱에서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돼. 그럼 이걸 지웠을 때 얘가 2 절대값 a b가 되는데 절대값 씌운 건 0 이상이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의 크기가 뒤에 있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고 등호는 a, b가 0일 때 성립.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자, 여기 이제 2번도 잠깐 봐보면 2번에는 이렇게 지수의 형태일 때는 나누기를 해보면 돼. 이렇게 나눠보면 2의 6제곱, 3의 6제곱을 3의 10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3의 4제곱분의 2의 6제곱 81분의 64 나오잖아. 1보다 작지? 그럼 6의 6제곱이 3의 10제곱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곱차를 이용한 증명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적는 게 있을 텐데. 포스트잇. 뭐 밑에도 있긴 한데 선생님대로 한번 해볼게. 다음을 증명할 거야. 이걸 증명할 건데 절대값 a 이 부분이 a고 이 부분이 b다라고 보면 a와 b가 0 이상인 거 확인했지? 그래서 이거랑 이것도 0 이상이고 이것도 0 이상이므로 얘를 제곱한 거에서 얘를 제곱한 걸 빼는 거야. 자, 봐봐. 쌤 부등호 나고 등으로 내려왔어. 절대값 a 제곱 2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b를 제곱한 거에서 a 더하기 b의 제곱을 빼게 되면 a 제곱에 이가 2 절대값 ab로 들어가고 b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 제곱이 되잖아. a 제곱 지워지고 b 제곱 지워지네. 자, 계속 등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 실수의 기본 성질에서 절대값을 씌운 거는 안 씌운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 그래서 여기서 부등호가 처음으로 원하는 부등호가 등장하게 된 거야. 그래서 따라서 누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절대값 a, b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고 등호 성립 조건을 꼭 적어줘야 돼. 등호는 이게 0이랑 같아지는 상황을 생각하면 돼. 제가 0이랑 같아지려면
이게 이촉편이 0 되려면은 루트 안에 있는 AB가 그대로 나와서 이게 AB로 나와야 되잖아. AB가 0 이상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나머지 빈칸들도 쭉 채워보시고 이것도 증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제곱차를 이용해서 두식 비교하는 것들, 선생님 지금 방금 적은 것들 그대로 한번 똑같은 내용인데 나오고, 이 세 번째가 절대부등식이라 했는데 위에도 다 절대부등식이야. 근데 절대부등식을 한 번 더 얘기하면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들이고 우리가 옛날에 다 배웠던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등식 있잖아. 이런 거 항상 성립하잖아. 왜? 저거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에 대한 제곱, 이거 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지. 자, 절대부등식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 산술기하 관계를 이용한 산술기하 평균이 있어. 산술기하는 언제 써?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a 더하기 b를 나누기 2해 준 등차중앙이, 그러니까 등차중앙이란 말은 안 써야 되겠네. a 더하기 b를 나누기 1해 준 게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원래는 산술평균이고, 잠깐만, 평균이고 이게 기하평균이야. 평균인데 이게 항상 성립하거든.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산술적인 두 값의 산술적인 의미에서의 평균이 기하적인 의미에서의 평균보다는 항상 더 크거나 같다는 거야. 항상 성립하니까 이걸 제곱한 거에서 항상 성립한지 봐볼게 쌤이. 이걸 제곱한 걸 빼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그러면 2분의 a 빼기 b에 대한 제곱이 되고 0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a는 누구랑 같다? 같다가 아니라,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게 되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해요. 잠깐만. 자,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a 더하기 b를 나누기 2한 게 요런 관계라고 했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는 2를 넘기면 요게 나오지? 이게 산술기하 정리야. 얘가 산술기하 정리인 거고, 이거 무슨 조건에 쓴다고? 0 이상인, 정확하게 양수 조건이야. 양수 조건에서만 쓸 수 있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일때 저기가 부등호가 등호가 딱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증명하는 방법 중에 반원을 이용한 방법이 있거든. 선생님 뭐 얘기해줄게. 반원이 이상해졌네. 자, 그냥 그리자. 그리고 여기를 요만큼 길이를 a라고 하고 요만큼 길이를 b라고 하고 a와 b를 합친 게 지름이 되는 반원을 그렸을 때 중심에서 위로 선분을 그으면 반지름이 나오게 돼. 반지름이 2분의 2 더하기 b 되겠지? 그러면은 a와 b의 중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끝을 이렇게 p라고 하고 연결을 하면 여기 직각이 되는데,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이게 닮음 조건에 의해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렇게 봤을 때 a 대 x는 x 대 b랑 같아져. x제곱이 ab가 돼서 x는 루트 ab가 돼. 자, 여기 루트 ab가 된 거야. 그러면 지금 누가 길어? 이 루트 ab가 길어? 2분의 a 더하기 b가 길어? 얘가 더 크거나 같잖아. 얘가 더 작거든. 언제 같아져? 이 선이 이쪽으로 오려면은 얘랑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AB가 같을 때 루트 AB가 2분의 A 더하기 B가 돼. 자, 그럼 산술기하는 언제 쓰느냐? 언제 쓰냐면은 when, 언제 쓰느냐? 합이 일정할 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물어볼 때를 쓰고, 혹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 써. 그냥 곱이 최대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돼. 곱이 일정하든 합이 일정하든 둘 중에 하나 일정해졌을 수 있어. 그리고 역수꼴의 합에서 주로 사용해. 역수꼴의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일단 식들을 전개를 통해서 전개해야 돼. 전개해서 산술기하를 적용하는 거야. 따로따로 산술기하 만드는 게 아니라 식들이 괄호로 되어 있다면, 괄호로 곱해져 있다면 전개를 통해서 다 열거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산술기하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 코시-슈바르츠는 괄호는 괄호의 제곱보다 커나 같다고 해서 여기는 1차식, 여기는 계수, 여기는 문자가 오는 형태인데 이거 전개한 거에서 이거 전개한 걸 뺀 게 여기 식이거든. 그래서 전개를 다 해서 보면 a제곱 x제곱 다 여기 지우고 보자. 전개를 하면 이 식과 이 식을 곱한 거에서 이 식 곱한 거를 빼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앞에서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괄호 있는 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두 식을 뺀 게 이거지. 근데 이게 무슨 식이 되었어? 완전 제곱식이 됐네. 그럼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뭐 0 이상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앞에가 뒤에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해? ay가 bx일 때 성립하잖아. 그럼 ab로 나눠보면 b분의 y가 a분의 x일 때 성립한다. 요거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자,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있어. 괄호는 괄호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이건 양수 조건에 필요 없어. 실수 조건에서만 쓰는 거야. 그래서 개수를 제곱한 게 앞에 오고 문자를 제곱한 게 뒤에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연습을 한번 해보면 자, 이걸로 하자. 괄호는 괄호의 제곱보다 커나 같다. 얘는 언제 쓰냐면 합이 주어져 있고 제곱합이 주어져 있을 때 써. 그러면은 이게 문자가 되었다면 개수가 1인 거니까 1이 오고 얘가 문자의 제곱이라면 개수가 2인 거니까 4가 온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오고 얘가 오니까 얘는 25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산술기하 적용하는 것들이지. 자, 산술기하를 문제를 풀어보면 얘는 2a 더하기 3b는 2 루트 2a 곱하기 3b보다 그건 같지? 근데 얘가 12네. 약분하면 6이지. 제곱하면 36이야. 6ab가 36보다 작거나 같아. ab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6 나오고 자, 4a 제곱 더하기 9b 제곱이 2 루트 4a 제곱 9b 제곱이면 이게 정확하게는 36 나오면 12가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게 얘가 최소값 물어보는데 AB가 4라고 했으니까 4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 풀어볼게. 요건 어떻게 푸느냐. 요거는 선생님이 전개 안 되죠. 곱해요. 3A 더하기 2B랑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을 곱하게 되면 요렇게 곱한 게 6이고 요렇게 곱한 게 또 6이네. 그럼 6이 2개 나왔으니까 12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 이렇게 곱한 게 b분의 9a고 이렇게 곱한 게 a분의 4b거든. 그럼 요거 산술기하 여기다 적용하면은 두 개를 곱해. 곱하고 2하고 루트를 씌워. 곱한 게 36이거든. 그럼 12가 나오게 된 거야. 얘 최소가 10이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2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얘도 뭐예요? 전개해요. x 더하기 y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아까는 1이었으니까 바로 24인데 얘는 x 더하기 y랑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전개하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1 더하기 1인 거니까 2 나오고 x분의 y, y분의 x 나왔거든. 얘 산술기하 쓰면은 최소값이 2야. 그럼 얘는 4보다는 크거나 같대. 근데 궁금한 게 이거잖아. 앞에 있는 얘는 3이었거든. 그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괄호 빼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앞에 있는 3으로 나누면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3을 나눠줘야 되는 거.
까먹으면 안 돼. 자, 얘네도 다 뭐 한다? 전개를 통해서 등호성립 조건까지 같이 찾아가 볼게. 여기 다 풀어봐. 자,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 9a. 자, 이게 지금 역수꼴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산술기한 적용을 못해. 대신 a-1로 약분할 수 있도록 여기 앞에 9를 빼주고 a-1분의 1 더하기 9를 해주면 처음식이랑 같아지지.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서 산술기하를 적용하기 위해서야. 저거 산술기하 쓰면 어떻게 돼? 2 루트 9에 a-1에 a-1분의 1이 있고 d 더하기 9. 얘보단 크거나 같겠지. 약분하면은 얘가 6이거든. 그러면 6 더하기 9, 15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 성립 조건은 산술기하를 적용한 이 두 대상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적용이 돼. 그러면 9에 a-1이 a-1분의 1이랑 같아야 되는데 a-1에 대한 제곱이 9분의 1 돼야 되는 거거든. a가 1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이게 아마 3분의 4가 들어가야 될 거야. 3분의 4가 1보다 크면서 만족하는 애거든. 얘도 이거랑 산술기하 바로 쓰면 2 루트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9인데 약분 안 되잖아. 이거 약분 안 돼. 약분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1을 더해주고 산술기하를 쓴 다음에 다시 적어줄게. 언제 지워져?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 빼기 1을 해서 요거 산술기하 적용하면 2 루트 9지 빼기 1을 해주는 거니까 6 빼기 1을 하면 5. 근데 등호는 x 플러스 1에 이거랑 같다잖아. 같다고 두면 제곱이 9거든. 그럼 x가 2일 때 성립하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자, 요것도 뒤에 더하기 1 해주고 빼기 1 하면 요거 산술기하 쓰면 2 루트 16이야. 그럼 8 빼기 1인 거니까 얼마다? 7이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제곱이 16이라면 안쪽에 있는 게 4가 돼야 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4가 된다면 이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인데 x값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인 거지. b는 마이너스 1이고 7이니까 7이었나? 4, 2, 8 빼기 1 너무 급하게 풀어놨다.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16 빼기 1 요거 산술기하 쓰면 2 루트 16 빼기 1 예, 그러면 2 루트 16인 거니까 얘는 8 빼기 1, 7 x는 그 최소값은 7 맞네. 그러니까 x의 합을 묻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16인 거니까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얼마이거나 4이거나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좀 이상한데 문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이거나 이상한데. 이게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항상형수라서 얘가 4 되는 거밖에 안 나오는데 왜 항상형수야? 얘는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큰 값인 거니까 4 돼야 되고 이때 x값의 합은 1이거든? 쌤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약간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x값의 합은 1이거든. 그럼 더하면은 8이 돼야 돼. 다 해서.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활용인데 얘네들은 이제 변의 길이라든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길이가 100인 줄이 있거든. 그 줄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 y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y와 2개의 x를 더한 게 길이의 총합인 100이 된 거야. 근데 둘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xy 최대값을 묻고 있잖아. 그럼 이걸로 산술기하를 적용을 하는 거야. 2개 곱하면 10xy죠. 100이죠. 약분하면 50이죠. 제곱하면 2500이죠.
2500이 10xy인 거니까 약분하고 나면 넓이의 최대는 250이고, 그때 등호성립 조건은 산술기하를 적용한 이 두 대상이 같아야 돼. 그럼 딱 50씩 나눠가지면 되잖아. y는 10이 되고 x는 25가 되겠지. 그래서 둘레는 제일 바깥쪽 둘레만 얘기하면 돼. 35 가로 더하기 세로 35를 2배 한 거니까 얼마다? 70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자, 문제들도 쭉 풀어보시고. 자, 요건 애들 질문 많이 하더라. 이게 각점의 좌표를 표시를 해. 그러니까 A가 3이고 B가 5고 얘가 지금 현재 5고 얘가 9야. 요 삼각형 넓이는 요만큼이 A니까 여기 길이가 4잖아. 그럼 높이가 A고 4면은 2A가 돼야 되겠지. 앞쪽 삼각형은 2A. 그럼 뒤에 삼각형 요거는 넓이가 여기 밑에 있는 거 얘는 2 곱하기 이 높이는 얼마겠어? 높이는 B가 돼야 되잖아. 요거니까. 그래서 B. 그치? 이게 삼각형 넓이의 합이야. 근데 A, B가 어떤 직선이 있냐면 이 직선이 있거든? 그러면 대입을 하면은 2A 더하기 B는 얼마다? 뭐야 이거 이상한데? 아, 곱한 걸 물어보는 거구나. 넓이의 곱을 물어보는데 2A 더하기 직선에다 대입을 하면은 A, B를 대입을 하면 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인 거니까 2A 더하기 B는 8이란 말이야. 그럼 2A 더하기 B가 2 루트 2A 곱하기 B인데 얘가 8이면은 약분하면은 4고 제곱하면 16. 그럼 AB는 어떻게? 2AB 자체는 16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코시-슈바르츠 분식으로 넘어가면 코시-슈바르츠는 이 구조를 외워. 괄호 괄호는 괄호의 제곱보다 가 낫다. 자, 1번 문제 보면 여기 ax 더하기 by 오는 거고 x제곱 y제곱 보고 a제곱 b제곱 뭐지? 자, 이거 28에 7인 거야. 그러면은 이게 14제곱이거든? 그래서 최대는 14, 최소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올 거고. 이 문제에서 조금 이제 특이한 걸 하나 만들어 보면 요걸로 선생님 문제를 변형 한번 해볼게. 원래 괄호는 괄호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2x 더하기 3y로 바꿔볼게. 근데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것도 바꿔야 되겠다. 얘를 안 바꾸고 쌤이 여기를 2를 가져올게. 여기 2를 가져오면 이게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됐다고 생각해봐. 알았지?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4야. 4x 더하기 2y야. 그러면은 이 앞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얘가 누구의 제곱이냐면 루트 2x에 대한 제곱이거든. 그럼 이 식을 루트 2x와 2루트 2의 곱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럼 요만큼 하나를 새로운 문자처럼 보는 거야. 그리고 얘는 3과 개수가 3이고 문자가 y인 거니까 y가 문자 그대로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얘는 y를 제곱한 거고 얘는 루트 2x를 제곱한 거야. 그럼 개수는 어떻게 와야 되겠어? 2루트 2를 제곱한 8과 3을 제곱한 얼마가 와야 돼? 9가 와야 되겠지. 그래서 17에다가 뭐 이 값은 뭐로 할까? 이것도 17로 하자. 17에다가 이게 지금 셈이 17로 뒀으니까 17 곱하기 17이 4x 더하기 3y의 제곱의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최대는 17이 되고 최소는 마이너스 17. 문제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쌤이 문제 하나만 더 만들게요. 여기 밑에 문제들이 있구나. 좀 아쉽네 문제가. 여기 645번 문제를 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 하나 풀고 두 문제만 잠깐 소개 좀 할게. 잠깐만 그거 있나? 그래. 지금 645번은 이건 산술기 하잖아. 코시-슈바르츠 먼저 설명해야 돼. 그러면은 쌤이 그냥 설명해야 되겠다. 다 했어 이제. 코시-슈바르츠에 친구들이랑 찍힌 사진이 있네요. 잠깐만요. 선생님도 있네요. 이런 젠장. 뭐야 이거다. 자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4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일 때, 3일 때? 3일 때 c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대. 그러면 얘는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가 아니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4 빼기 c제곱으로 봐야 되고 a 더하기 b를 3 빼기 c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괄호는 괄호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여기는 a 더하기 b가 오고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오고 4 빼기 c, 여기는 1이 오겠지. 그럼 얘는 2가 됐고 4 빼기 특정 문자에 대한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코시-슈바르츠는 이렇게 들어가. 3 빼기 c에 대한 제곱이 돼. 그럼 8 빼기 2c 제곱이 9 빼기 6c 더하기 c 제곱이 되는데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3c 제곱 마이너스 6c 플러스 1인가?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또 뭐 숫자가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숫자가 안 이뻐서 그런데 그러면 c 범위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보자. 뭐 그냥 c가 저걸 계산하면은 근의 공식을 쓰자. 저식이 원래 c제곱 마이너스 2c 플러스 3분의 1인 거니까 이거거든. 그러면 1 빼기 루트 3분의 2보다는 커놨고 1 더하기 루트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코시-슈바르츠 문제가 너무 없어. 그래서 쌤이 또 그냥 문제 좀 만들어 보면 코시-슈바르츠에서도 등호성립 조건을 물어보거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고 x 더하기 y가 뭐 할까? 2? 뭐 이렇게 됐다 치자. 여기서 요거의 최소를 물어본다 치자. 그리고 등호성립 조건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면 자, 합과 제곱합인 거니까 코시-슈바르츠로 들어가고 여긴 x 더하기 y가 오고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와. 그럼 얘가 루트 2x에 대한 전체 제곱인 거니까 여기 2 가져올게. 2 가져와서 그럼 얘는 루트 2와 루트 2x의 곱 이렇게 보라 했지 셈이. 그 다음 얘는 1과 y의 곱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셈이 표시하는 루트 2x와 y가 제곱이 된 게 얘네들이거든. 그러면 앞에 있는 루트 2와 1을 제곱한 게 여기 온단 말이야. 그러면 걔가 2 더하기 1이 오게 돼. 요 숫자 좀 바꿀게요. 3이니까 얼마면 좋을까? 27로 한번 가볼까? 27은 좀 크다. 27로 가자. 27로 가면은 요게 값이 얘가 27이 되었고 얘가 3인 거니까 81. 최대 최소를 다 구한다 치자. 최대 최소는 어떻게 나오게 됐어? 81이 나오게 됐지. 그지? 81인 거니까 얘는 최소는 마이너스 9 나오고 최대는 9 나와야지. 그러니까 2x 플러스 y에 대한 제곱이 8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9와 9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등호성립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문자 a에 해당되고 이게 x에 해당되지, 이게 b에 해당되고 이게 y에 해당되잖아. 그럼 루트 2분의 루트 2x가 b분의 y랑 같을 때거든. 그러니까 b가 1이었지. 1분의 y랑 같을 때. 그럼 x랑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그럼 x랑 y랑 같다면 여기 들어가면 x, y 똑같으면 어떻게 돼? 이 3x 제곱이 27인 거니까 x 제곱은 9가 되잖아. 즉 x가 3이고 y가 3일 때 최대가 나오고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가 나온다. 이렇게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아까 하나 하고 싶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640번.
이거 산술기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산술기하는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 전개해서 찾으라 했잖아. 그 이유가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해. 아 이거 최소값 산술기하 쓰면 얘고 이거 최소값 산술기하 쓰면 얘거든. 그럼 얘랑 얘 최소값들끼리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최고의 최소가 나오지 않냐 이 말이야. 저거 두 개 곱하면 8이 되거든. 그래서 8이라고 했는데 잘못됐어. 왜냐하면 얘가 최소값이 a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이 얘가 되려면 a는 b분의 1이랑 같아야 되고 b 더하기 a분의 4가 최소값이 다음과 같아지려면은 b는 a분의 4가 돼야 되거든. 이들 둘이 서로 ab는 1이라는 사실과 ab는 4라는 사실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ab가 1이다와 ab가 4다지. ab가 1이면서 동시에 ab가 4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 이걸 가질 때 얘는 최소값 이걸 못 가지는 거야. 서로의 최소값이 되는 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 동시에 산술기하를 쓸 수가 없다. 얘 최소가 뭐 이거일 때 얘 최소가 이거 동시에 되지는 못해요. 조모가 성립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이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역수꼴의 합으로서 얘랑 약분이 되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이 필요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분의 4를 하고 남아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가 남았어. 그럼 더하기 1 해주고 빼기 1을 해주면 돼. 앞쪽 식에서 얘네들 빼고 남은 애들이 더하기 1도 없는 건데 셈이 넣었구나. 그러면 더 빼기 2를 해줘야 되겠네. 중 다 하려면 그치?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산술기하를 쓰면 최소값은 2루트 4인 거니까 4 나올 거고 얘는 최소값이 얼마 나오지? 저기 x-1에 대한 제곱인 거니까 전체 최소값이라고 할까? 얘는 최소가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앞에 거는 4고 뒤에 거 마이너스인 거니까 최종적으로 최소값은 2다 라고 해주면 돼. 두 개 더하면 되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7번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갈라서 봤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이것과 이것의 앞에 최소를 묻고 있잖아. 선생님 이거는 코시 슈바르츠로 한번 풀어볼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A라고 보고 이걸 B라고 봐볼게. 그리고 삼각형을 잘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 위쪽 삼각형 있잖아. 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위쪽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3a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삼각형은 넓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b 나누기인 거니까 b가 됩니다. 그럼 이게 큰 삼각형의 넓이인데 큰 삼각형은 여기가 2일 때 여기 각도가 30도니까 여기가 1이 되거든. 그러면 3 곱하기 1 나누기인 거니까 2분의 3이라는 1차적으로 식이 하나 나와. 그럼 3a 더하기 2b는 3이다 라는 식이 나오겠지. 이걸로 뭐 해주느냐? 산술기하를 적용할 거야. 코시 슈바르츠를 적용할 거야. 이건 산술기하 쓰면 되겠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 M세인 B라고 했잖아. A, B는 얼마야? 이지. B분의 2랑 3분의 A분의 3인가? A분의 3이랑 그러니까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의 최대 최소를 물어. 아이고. 근데 얘가 누구랑 곱해지게 된다면 3A 더하기 2B랑 이렇게 곱해지게 된다면 산술기하로 볼게요. 요거 두 개 곱하면 9고 요렇게 곱하면은 4지.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은 B분의 6A고 요렇게 곱하면은 A분의 6B야. 그럼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면 최소값이 2루트 36인 거니까 12가 되거든. 앞에가 13이잖아. 그러면 12와 13의 합인 거니까 얼마로 나오면 돼요? B 더하기 13은 25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답이 25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값이 얼마였어? 요게 뭐였으니까 아까 3이었잖아. 얘가 3이었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가 25가 최소값인 거니까 이걸로 나누게 되면 얘가 3이었으니까 3분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3분의 25고 다 더하면 28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더 풀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